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간호 연구 방법론 두 번째 단원 연구 문제와 가설의 설정에서 문헌 고찰 부분 정리했습니다. 1번 문헌 고찰이란 주어진 연구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논문들의 결과나 이론 등을 찾아내 검토하고 분석하여 비판, 정리하는 것이다. 2번 문헌 고찰에 관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문헌 고찰은 연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문헌 고찰은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세 번째, 문헌 고찰은 관심 연구 분야에 관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다. 네 번째, 문헌 고찰은 연구 결과가 실무에서 이용될 수 있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다섯 번째, 문헌 고찰은 최근 연구 논문부터 시작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고찰할 것을 권장한다. 여섯 번째, 몇 가지 과정에 의하여 시한적인 연구 문제가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연구 문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문헌 고찰은 연구의 계획 과정 전반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최종 단계에서까지도 계속 필요하다. 여덟 번째, 문헌 고찰은 구체적인 지식의 획득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의 맥락과 앞으로의 연구에 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아홉 번째, 문헌 고찰과 이론 틀을 작성하는 작업은 모자이크의 전체 모양을 파악하는 작업에 비유될 수 있다. 3번입니다. 문헌 고찰의 기능. 문헌 고찰의 기능은 첫 번째, 연구 문제 착상의 출처. 두 번째, 이미 알려진 내용에 대한 인식. 세 번째는 이론 틀의 작성. 네 번째, 연구 방법에 관한 정보. 다섯 번째, 개념적 맥락의 제공에 기능을 합니다. 4번,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 첫 번째, 연구 가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앞으로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네 번째, 연구 문제와 가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연구 주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5번, 자, 1차 문헌이라고 하는 거. 1차적 문헌이라고 합니다. 1차적 문헌에 대해서 첫 번째, 1차적 문헌은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직접 작성한 서술로 대한간호학회지 널싱 리서치에 기재된 논문이 1차 출처이다. 두 번째, 1차 문헌을 이용할 경우 원 연구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6번, 2차적 문헌은 원 저자의 글을 다른 사람이 서술한 것을 다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주제에 관련된 문헌을 요약한 종설이나 논문에서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한 것과 문헌 고찰 부분은 모두 2차 출처이다. 2차적 문헌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원 저자의 글을 다른 사람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인용함으로써
원저자의 의도와 관계없는 의견이 적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7번. 문헌 정보의 유형에는 통계보고, 이론이나 그 해석에 관한 단행본,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학 연구 보고서,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의 종설 등이 있다. 8번. 문헌 정보의 유형 중 통계보고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통계 자료로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또는 각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통계보고서 등이 있으며, 통계보고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나 새로운 자료가 계속 필요하므로 항상 최신의 자료를 구해야 한다. 9번. 관련 이론 자체나 그에 관한 적용이나 해석을 다룬 문헌은 연구의 개념 틀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문헌 형태이다. 다시, 연구의 개념 틀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문헌 형태. 개념 틀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문헌 형태는 뭐냐면 관련 이론 자체나 그에 관한 적용이나 해석을 다룬 문헌 되겠습니다. 10번. 간호학회지를 비롯하여 각 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술 보고서는 최근 간호학자들의 연구 동향이나 관심 영역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문헌 형태이다. 11번. 어떤 주제에 관한 연구자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문헌을 종설이라고 하며, 관련 분야의 종설은 연구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가 연구 초기에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 문제를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 분야의 종설은 객관성이 가장 떨어지는 문헌 정보이다. 관심이 있는 연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비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종설을 찾아보면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2번. 문헌 정보의 형태에는 색인, 요약집, 컴퓨터 탐색이 있다. 13번. 색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제별로 또는 저자별로 연구 제목을 정리한 목록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색인집들이 출간되어 있다. 간호학 문헌의 색인으로는 International Nursing Index, Annual Review of Nursing Index, Nursing Research Index 등이 있다. 14번. 요약집에 관한 설명입니다. 발표된 논문에 초록을 게재한 문헌으로서 색인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용하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Nursing Research Abstracts나 Psychological Abstracts 등이 유명하며, 국내에서 발행된 요약집으로는 한국간호관계 논문 요약집이 있다. 15번. 참고 문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문헌을 찾아 놓아도 이를 적절히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어느 수준까지 문헌을 찾아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 문헌의 범위 결정은 대개 종서를 읽으면서 이를 판단하거나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의 토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 16번. 이론적 기틀은 개념적 기틀과 같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론적 기틀은 연구에 포함된 개념과 이들 개념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명제로 구성되며, 연구될 현상에 대한 조직된 상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이론적 맥락 내에서 연구의 위치를 보여준다. 또한 연구 영역에서 과학적 지식의 상태를 보여주므로 어떤 현상이 더 기술되어야 하는지
어떤 개념 간의 연결이 더 필요한지 또는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에 관한 지식이 더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17번. 이론적 기틀 작성의 필요성. 이론적 체계와 개념적 체계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가장 높고 가장 발전된 노력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을 가이드하고 결과를 간호지식체에 연계할 수 있게 하는 의미의 추상적, 논리적 구조이다. 양적 연구에서 이론적 기틀은 개념 모델에서 나올 수 있는 또는 임상 관찰로부터 귀납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이론이며, 질적 연구에서의 초기 기틀은 철학 또는 세계관에서 나오며 연구를 통해 철학과 일치하는 이론이 개발된다. 즉, 모든 연구는 기틀을 가진다. 기틀은 방법론 안에서 잘 통합되고 구조화되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기틀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또는 추후 연구로 이용하기 위해 연구의 기틀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18번. 문헌 고찰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결과의 제시. 동일한 주제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진술할 때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낸 논문과 상반된 결과를 낸 논문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또한 비일관성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관련 있는 문헌.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문헌은 연구 설계, 결과, 결론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하는 반면 관련이 적은 문헌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세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문헌 고찰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어야 한다. 가설이 지지되지 못한 연구나 개인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연구라 해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상충된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도 흔하게 있다. 중요한 것은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분석하고 지지되는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 가능한 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 마지막 결론. 문헌 고찰 부분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상태를 요약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요약에는 연구된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적절하게 연구되었는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연구되지 않고 있는 영역도 언급되어야 한다. 즉, 요약에는 제목에 대한 정보의 범위와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판단이 다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비판적 요약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19번.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 첫 번째, 연구 가설의 설정. 두 번째, 연구 문제와 가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발견. 세 번째, 연구 결과의 예측. 네 번째, 연구 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 다섯 번째, 연구 주제에 대한 지식 습득. 20번, 축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문헌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 중 문헌 전체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단히 줄이는 방법이 축약입니다. 축약은 문헌을 비평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본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21번. 요약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의 가장 중요한 측면만을 뽑아서 요약하는 것이다. 원본의 내용과 자신의 평가를 구별해서 기록한다. 원문에서 직접 인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문장을 원문 그대로 정리해 둔다.
22번 문헌 고찰의 요약 부분에는 연구 문제를 위한 현행 지식 기반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지식 기반 내의 차이를 규명하면서 제한된 연구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창출하게 될지를 제시한다. 23번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를 연결하여 이론 틀이 작성될 수 있으며 이미 관련 이론이나 모델이 개발된 경우에는 그 이론이나 모델 자체가 이론 틀의 기능을 하게 된다. 24번 참고 문헌 인용의 자세 내용의 적합성이 중요하므로 연구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며 직접 찾아 읽어본 후에 인용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찾지 못하였을 경우 참고 문헌 표시에 간접적으로 인용했음을 밝혀야 한다. 25번 논문 문헌 자료를 정리할 경우 도서 목록에는 논문 저자명, 논문 제목, 잡지 이름, 권, 호, 연도, 페이지 수를 기록하고 저서는 저자명, 출판 장소, 출판사, 출판 연도를 기록한다. 논문 내용에는 문제 진술, 이론적 기틀, 가설,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문헌 고찰 때 인용될 주요 인용문을 기록해 둔다. 또한 논문에 대한 연구자의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기록한다. 26번 실증적 문헌은 연구 목적을 지지하는 우수한 연구를 포함한다. 각 연구의 목적, 표본 크기, 설계, 특이한 결과를 학문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연구의 강점과 약점을 간략히 비평한 결과도 제시한다. 27번 문헌 고찰에서 연구자가 사용해야 되는 올바른 문체 연구자는 문헌 고찰을 진술할 때 잠정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어떠한 가설이나 이론도 경험적 검증으로 명확하게 증명되거나 반증될 수 없다. 가설은 연구 결과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되며 이론 역시 이론을 지지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을 때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수용되는 것이다. 모든 연구는 일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8번 그럼 잠정적 언어를 사용한 문헌 고찰을 위한 적절한 문체의 예를 살펴보면 선행 연구들은 출산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분만 중 스트레스를 덜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덜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잠정적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확신을 준 게 아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조금 남겨둔 거죠. 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태도에는 아마도 밤사이에 변화될 수 없는 지속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잠정적 언어를 사용했지 뭔가 확신이나 확증을 명확하게 막 증명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항상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헌 고찰을 위한 적절한 문체는 잠정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헌 고찰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